노아의 홍수 이후 성경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지도 위에 콕 찍은 곳이 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기원전 2300년 물이 빠진 산 위에 한 가족이 내려왔다. 8명. 그게 전부였다. 놀랍게도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500년 뒤 바로 그 땅 위에 성경의 기록을 증명하듯 강력한 왕국이 솟아오른다. 아수르가 200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왕국. 청동 109톤을 약탈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왕국.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땅을 아라랏이라 불렀고 아수르의 왕들은 우라르투라고 기록하며 두려워했다. 성경과 역사가 만나는 교차점. 오늘 나는 인류의 두 번째 기원이자 고대 중동의 가장 미스터리한 강국이었던 아라랏 왕국의 수도의 거대한 바위 위에 서 있다. 평일에 나는 호떡을 굽는다. 기계가 묵직한 소음을 내며 쉼없이 반죽을 치대고 나는 그 질척거리는 덩어리를 퍼내어 조용히 옮겨 담는다. 저 위에 오른 반죽들은 정해진 무게대로 뜯겨나가 둥글게 빚어지고 그 품에 설탕과 크림치즈, 팥땡을 우겨 넣으면 비로소 불판에 오를 채비가 끝난다. 이내 무거운 누리개가 부풀어 오른 반죽을 가차없이 짓눌러버리면 달궈진 무쇠위로 기름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간다. 서울 12개? 내 삶 역시 주 62시간의 노동이라는 거대한 아궁이 속에서 타들어가는 중이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수고떡 재료 완판 잘해요. 아침부터 유튜브를 편집하고 자정이 다가오는 시각까지 호떡을 굽고 가게 마감을 마치면 하루가 끝난다. 주말엔 전도사로 사역을 한다.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작고 따뜻한 생명들을 통해 내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다시 인천공항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일상을 등지고 마침내 다시 길 위로 발을 내딛고야 말았다고.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익숙한 공항의 백색 소음과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들뜬 발걸음 사이에서 유독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 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 J에 있어, J. 뒤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중. 아빠가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처음 영상을 올릴 때 구독자 목표는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 채널이 요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고마워질수록 이번에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또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나누겠다고 생각한 이 카메라 렌즈 뒤에서 어느새 나의 능력과 결과물을 계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깨운 건 또 저희 아빠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여정은 저 혼자의 여정이 아니라 제 신앙의 뿌리였던 또 아빠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부담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 앉아가지고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제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을 조금 갖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여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희의 부자의 거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묵묵히 담아내는 시간이고 싶어요.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이 공항 의자에 내려다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하는 두 번째 성지순례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거의 다 도착하신 것 같아요. 아라라 왕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는 고된 여정의 길을 올린다.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11시간, 또 그곳에서 다시 5시간의 기나긴 대기,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날아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새벽 5시 40분이고요. 이스탄불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뭐 마실래? 홍차 안 마실래? 커피 마실래? 홍차? 빌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빌탄의 차이.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은 했는데요. 일정에 아주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아빠랑 가려고 했던 튀르키예 동쪽의 비행기가 굉장히 길게 연착이 돼버렸어요. 아쉬운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아빠랑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5시간의 연착 통보, 무려 10시간을 공항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 공항 의자에 앉아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렸다. 기다림 대신 직접 길을 뚫기로. 우리는 우회 착륙지 디야르바키르로 향한다. 그곳에서 렌터카를 빌려 우리의 진짜 목적지 반을 향해 달린다. 쉽게 닿을 수 없는 잃어버린 왕국을 향해 360km를 달리는 것이다. 여정은 진짜 탐험이 되어버렸다. 지금 디야르바키르인데 여기서 이제 짐 찾고 자동차 렌트를 하도록 할게요. For day Ya. ikili sürücü. 네. Ha, öyle mi? Tamam. Kalki. Abi çok teşekkürler. Görüşmek üzere. Görüşürüz. 렌트카 처리하는 데만 한 30분 쓴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야, 아빠 여기 있어. 특이하게 차를 가져다 주네요. 여기는 기름도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쪽 앞에서 세우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이스탄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또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비행기에 타고 디야르바키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저희가 반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몇 킬로죠? 360km. 360km 정도 가야 됩니다. 거의 반나절이 걸릴 것 같네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낯선 대륙의 공기가 폐부를 채운다. 렌터카의 낯선 운전대를 잡고 끝을 알 수 없는 이국의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거창한 성지를 향해 달리는 길이지만 가장 먼저 차를 세운 곳은 대단한 유적지가 아니라 튀르키예의 친근한 동네마트 촉이다. 아무리 마음이 경건한 순례자라 할지라도 일단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 법이니까. 고단한 비행으로 천근만근 피곤한 육신을 구원해줄 레드불을 먼저 챙겼다.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현지 과자와 뜻밖의 반가운 치토스 한 봉지, 생수, 그리고 만국 공통의 구원자 제로 콜라를 집어들었다. 큰 거 사? 아니 이거 하나? 뒷좌석에 주전부리들을 대충 던져두고 1시간쯤 달렸을까? 도로를 가로지르는 소 한 마리의 느긋한 산책 덕에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쁠 것 없다는 저 무심한 걸음걸이가 퍽 마음에 든다. 그렇게 천천히 다시 달려 마침내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다. 차에 내려 마주한 것은
거대한 돌을 둥국에 쌓아 올린 장엄한 아치, 12세기에 지어졌다는 말라바디 다리이다. 천년의 세월을 버텨낸 투박하고 견고한 돌길 위를 천천히 걷는다. 아주 오래전 실크로드를 걷다가 지친 여행자들도 필시 이 돌 위에 짐을 풀고 땀을 식혔으리라. 하지만 천년 된 돌무더기보다 내 시선을 더 강렬하게 잡아끄는 건 그 아래를 무심하게 관통하는 푸른 강물이다. 이 바트만 강은 흘러서 머지않아 거대한 물줄기와 몸을 썩는다. 창세기가 히데겔이라고 기록했던 이름, 바로 티그리스 강이다. 에덴 동산에서 발현해 온 세상을 적셨다는 4개의 강, 그중 3번째 강이 지금 내 발밑을 서늘하게 흘러가고 있다. 태초의 생명을 품은 거룩한 물결이 천년 전 이슬람 왕조가 세운 거대한 아치 아래를 영원처럼 묵묵히 통과한다. 디야르바키르에서 조금만 달려오면 만날 수 있는 이 다리는 바로 말라바디 다리입니다. 기드 메르바. 8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이 다리는 기둥 하나 없이 세워진 돌다리입니다. 거대한 아치를 그리고 있는 이 다리는 마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고대인들의 열망같이 보입니다. 저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와서 저렇게 드론도 날리고 또 구경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리에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히데겔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에덴의 강물은 오늘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태초의 물결이 남긴 묵직한 진동을 가슴 한구석에 밀어넣고 나 역시 저 강물을 닮은 걸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향해 발을 내디딘다. 창밖의 풍경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다. 처음엔 광활하고 푸른 고원이었다. 태초에 물이 빠진 직후의 땅이 이랬을까? 겹겹이 쌓인 갈색 지층 언덕.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구름들은 그저 침묵으로 나를 마주할 뿐이었다.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자 풍경의 빛깔도 바뀌었다. 구불구불한 고속도로 옆으로 해를 받아 누렇게 빛나는 거대한 돌산들이 이 땅에 문지기처럼 버티고 섰다.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는 사이 저 멀리 시야 끝으로 하얀 눈을 머리에 인 산맥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겨울의 세계가 열렸다. 어느새 돌산은 점점 사라지고 창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아직 이 땅은 겨울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인간의 흔적이라곤 도로와 눈밭을 가르는 전선줄, 가끔 보이는 표지판 뿐이다. 모든 소리가 하얀 눈 아래 파묻힌 것처럼 고요하다.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조급함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었다. 나는 무엇을 찾아 이토록 먼 길을 왔던가. 문득 깨달았을 땐 이미 석양의 시간이었다. 강렬하다 못해 시리도록 아름다운 태양이 설산 너머로 저물어간다. 하얀 대지는 붉게 물들고 나는 거대한 빛의 홍수 속을 뚫고 달렸다. 하루라는 유한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불꽃은 영원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다. 그 석양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반 호수에 도착했다. 바다보다 더 바다 같은 이 거대한 호수는 단순한 물덩어리가 아니다. 이곳은 성경이 말하는 아라랏산의 정기를 품고 있으며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우라르트 왕국의 젖줄이었다. 태초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방주가
이 근처 어딘가에 머물렀을 때 그 8명의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거대한 물이 바로 이 호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직후에 찾아온 그 고요하고도 두려운 평화. 나는 지금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과 가장 가까운 물가에 서 있다. 이 호수의 고요함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왕국과 영웅들이 명멸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쳇바퀴 같은 일상을 탈출한 한 지친 순례자에게도 그 침묵의 위로를 건네고 있다. 거대한 티그리스강,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히데계 강이 바로 이곳 반호수에서 흘러나왔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처음으로 발현되었던 땅, 그리고 대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가 닻을 내렸던 아라랏의 영토, 주님의 인류의 두 번째 시작이 담긴 곳, 바로 이곳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아빠와 저는 이 거대한 창세기 시대의 무대를 여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짙푸른 호수가 보이시나요? 정말 바다 같은 이곳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호수 중에 하나이고요. 고대 근동을 호령하면서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마저 두렵게 만들었던 철기 제국 우라르트 왕국의 심장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에덴의 발원지이자 거대한 제국의 무대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수는 아주 신비로운 게 소다 호수입니다. 물에 손을 담가보면은 마치 비눗물을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미끈미끈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추운데요, 영하의 날씨에서도 거의 얼지 않는 그러한 호수인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아무도 생명이 살지 않는 이 호수에서 딱 하나의 생명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진주숭어만이 이 거대한 호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부자는 이 에덴의 물줄기가 시작된 창세기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시인이 되려고 했던 거대한 아라랏 왕국의 바위 왕국을 지나서 또 내일은 저기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한 섬에 들어갈 건데요, 저 작은 섬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창세기 땅이 찬란한 흔적으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ATM에서 돈을 뽑으려고요. 티르키예는 우체국 ATM이 제일 저렴합니다. 추워. 일단 10,000리라 정도 뽑았습니다. 저희 주유도 해야 되고 저희 호텔도 잡아야 돼요. 저녁 8시 정도인데 일단은 호텔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김에 쉘 주유소가 있어. 거기서 주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Where are you from? Güney Kore. Güney Kore. Güney Kore, tamam. Abi gül gibi memleketi bırakıp insan buraya gelir mi ya? Türkçe bilmiyorum. Sizin orası daha güzel. Burası güzel değil ki. 다녀올게. Kamera bende çekiyor mu? 카메라. 유튜브. Bu da senin faturan. Teşekkürler. Teşekkürler. Abi çok teşekkürler. Abi şu fiş aldın mı fiş? Bir tane fiş verebilir misin? He fiş bir tane alabilmen lazım. Bu işlemlik fişi çok. Tamam thank you. Thank you. İyi günler. See you. 기름을 풀로 넣는데 여기는 항상 편의점에서 계산을 합니다. 네, 이제 호텔을 가도록 할게요. 마을의 가녀린 불빛들 위에 위압적인 설산의 실루엣이 고개를 내민다. 자연의 압도적인 크기 앞에 느껴지는 경외감은 곧 두려움이다. 30분을 달려 도심에 도착하니 도시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들 사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거대한 모스크 첨탑이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이 이슬람이라 말하는 것 같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고 최초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아득한 왕국의 땅에 모스크가 주인처럼 서 있으니
시간의 무심함 앞에 느껴지는 진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Merhaba, iki kişi yeriniz var mı? 2 kişi bir oda mı lazım? Tamam, one day. One day. Yeah, include breakfast. Yes. teşekkürler. 일요일 밤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거의 9시 가까이 돼서 도착했네요. 417호. 괜찮네요. 방이 되게 널찍합니다. 이 정도면 13만 원 정도 할만하지. 네, 무사히 호텔에 잘 도착했고요. 지금 시각은 8시 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 게 11시 반이니까 거의 24시간 걸린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 시차가 8시간 더 늦기 때문에요. 아빠랑 저는 비행기에서 먹은 거 빼고는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바로 식사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월이거든요. 동쪽만 가도 이렇게 춥네요. 지금 레스토랑에 가고 있는데 9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끼 클로즈 알랄라 끝났네. 네, 지금은 레스토랑들을 찾았는데 다 문이 닫았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 8시가 돼갑니다. 일단은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대로 못 먹어서 아침을 푸짐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3월이고 튀르키예는 3월에 라마단 기간입니다. 많은 레스토랑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거든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온 레스토랑의 풍경이 아름답다. 설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민낯을 드러내고 발밑으로는 낡은 지붕들이 평온하게 깔려 있었다. 반대편 뷰에선 저 멀리 반호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 여행의 설렘을 한껏 끌어오른다. 튀르키예 조식 카흐발트. 이 나라 사람들은 아침을 이렇게 먹는다. 통벌집에서 갓 떠낸 진한 꿀 한 스푼을 떼어내고 담백하고 고소한 빵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챙긴다. 창밖으로는 푸른 반호수. 오늘 아침 가장 근사한 반찬이다. 부드러운 콩수프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짭조름한 올리브 한 알로 튀르키예 식탁의 균형을 맛본다. 이 나라의 국민 치즈 카샤르. 고소한 한 조각을 베어 무는데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가 입안에 머문다. 그제야 비로소 이 낯선 도시의 아침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기분이다. 벌집꿀 한 조각을 튀르키예식 튀김빵 피시에 올린다.
바삭하고 쫄깃한 빵 사이로 진득한 달콤함이 스며든다. 날씨가 좋고 내일은 또 눈앞에 장엄한 호수와 식탁 위의 풍성함이 어우러진 이 순간, 튀르키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평온한 아침이 완성되었다. 지금 날씨가 한 영하 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인데도 굉장히 추운 날씨에 다니네요. Estağfurullah. Dün verdiniz. Ha, tamam. Sıkıntı yok. Teşekkür ederim. Huş. 일단 먼저 기도해 주세요, 아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반에서의 날이 밝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낯선 길 위에 서면은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미끄러워서 안 나가네요. 아니, 일단은 사이드 브레이크. 저에게 이 순례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모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동화 속에 나오는 불 뿜는 용이 나오고 무서운 몬스터를 때려잡는 그러한 모험은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낯선 땅, 손에 쥔 거는 아주 적은 정보뿐이고 믿을 거는 오직 제 두 발과 그리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투박한 직감 뿐입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내는 일, 이게 저에게는 가장 짜릿한 모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의 계획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한참 짰었고 도로 사정도 되게 투박하고요. 하지만 또 아빠와 함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라면은 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반요새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시내를 가로질러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건물들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저 멀리 반요새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얀 눈을 덮어쓴 채 평야 한가운데 홀로 솟구친 바위산, 그리고 그 능선을 뱀처럼 휘감은 거대한 성벽, 마치 이 늙은 땅을 지키다 그대로 굳어버린 거대한 짐승의 뼈대 같았다. 제국을 지키려 했던 맹렬한 왕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이 깎아낸 저 바위만큼은 여전히 이 땅을 굽어보고 있었다. 이 늙은 요새가 나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티켓. This is after. 애프터? Sobi, şimdi bilet keser misiniz o dönüşte? Hocam hoş geldin. Abi dedim dönüşte. 아, 저기 티켓. 그렇지 않다. 저랑 아빠랑 둘이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problem. 네. You're welcome. 대시길. I have a carpet shopping, souvenir shopping. 쇼핑? Yeah, here. 아하. This is here open. 오케이. Left. 오케이. See you. Bye bye. 일단은 지금 티켓 창구에 직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네. 일단 저 성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를 깎아 만든 바로 절대 권력의 상징 반입니다. 뒤에서 아빠가 쫓아오고 계세요. 이곳은 아라랏 왕국, 즉 고대 근동의 강력한 철기 문명이었던 우라르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림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한 뒤에 그 아들들이 도망쳐 숨은 곳이 바로 이 아라랏 땅입니다.
그 무서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조차 감히 덤비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라라 왕국. 그 요새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반요새인 것입니다. 뒤로는 아라랏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드넓고 평안한 호숫가의 평지를 내버려두고 굳이 이 수직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전에 오는 내용에 따르면은 그 당시 하늘을 닫고자 했던 교만했던 바벨탑처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맹렬한 교만이 이 거대한 바위를 쌓아 올린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머리 좀 이렇게 정리해보네. 저번에 아빠랑 함께 넴루트 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그때 리타이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끝까지 올라가실 기세네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반칼렛이라 부른다. 하지만 2800년 전 성경에 쓰이던 시절에 이 바위의 이름은 투슈파였다. 혹시 우라르트 왕국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주석에도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왕국의 다른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 속 이름 아라랏. 같은 땅을 두고 부르는 사람마다 이름이 달랐다. 아수르 사람들은 우라르트, 성경은 아라라,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르미나라 불렀고 그것이 훗날 이름의 아르메니아가 되었다. 이 바위 위에 왕국을 세운 자들은 참으로 지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기원전 8세기 우라르트 왕 메누아는 56km짜리 거대한 운하를 봤는데 놀랍게도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로에 물이 흘러 농사를 짓고 있다. 그의 아들은 한술 더 떠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29년이나 앞서 거대한 도시를 세웠다. 그것이 지금의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이다. 이들이 왜 대단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그 무자비한 아시리아 제국의 최대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4-5배 크기를 호령하며 무려 200년 동안이나 아시리아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영원한 왕국은 없는 법. 기원전 714년 아수르의 대규모 침공으로 성전이 털리며 무려 109톤의 청동과 33만 점의 보물이 약탈당했다. 긍지 높았던 우라르트 왕은 참혹한 패배 앞에 스스로 가슴에 철검을 꽂았다. 여기서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 이 나라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였다. 이들이 빚어낸 정교한 청동 가마솥과 무기들은 바다 건너 그리스에게 전해져 문명의 원형이 되었다.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9월에도 2700년 전 청동 방패와 투구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이 땅에서 발굴되었다. 이들이 만든 위대한 물건들은 온 세상을 떠돌며 역사가 되었는데 정작 그 물건을 만들어낸 우라르트라는 진짜 이름은 세상의 기억 속에 하얗게 증발되어 버린 것이다. 위대한 문명을 꽃피우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잊혀진 성벽. 그 아득한 뼈대 위를 고된 노동과 야식으로 몸이 무거워진 평범한 사내가 지금 헉헉대며 오르고 있다. 마침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뱉어내며 반요새의 까마득한 정상에 섰다. 꽤나 벅찬 길이었지만 발 아래로 펼쳐진 압도적인 풍경이 순식간에 모든 고단함을 집어삼킨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후 아수르 왕 사네림이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도망친 곳도 바로 아라랏 땅이었다. 놀라운 것은 성경 밖의 사료들 바벨로니아 연대기나 니너베 서신 등이 그들이 도망친 곳을 전부 우라르트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인 아라랏이라 부르는 땅을 인간의 고고학이 우라르트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교차 검증해내는 순간이다. 여행을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힘들이 있잖아요. 이 반도 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네. 이 감정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조심해요. 잘 잡고 가. 여기 있어. 저 밑에 계단이 보이시죠? 왕실 마곡간이었다고 합니다. 눈에 새가 지나간 흔적도 보입니다. 눈이 덮여있지 않더라면 이곳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저기에 거대한 동굴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아라라 왕궁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 험준한 바위산까지 곡식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이 깊은 바위 구덩이가 가득 채워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흉년이 와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고 말했겠죠. 이곳에서 많은 식량을 보관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보면은 해바라기 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터키 분들이 여기 와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했나봐요. 여기서 동쪽으로 200km쯤 시선을 던지면 노아의 산이라 불리는 아라랏 산이 있다. 그 산기슭에는 방주의 크기 약 150m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164m짜리의 배 모형의 지형 두루피나르가 있다. 오랜 사람들은 그저 진흙이 빚어낸 우연이라 일축했지만 2023년 최신 지하 탐사 결과는 조금 달랐다. 기원전 3000년 전의 해양 퇴적물과 연체동물들의 잔해, 대홍수의 타임라인과 소름 끼치도록 겹치는 흔적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내가 그 지독한 쳇바퀴 같은 일상을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그 방주 터를 보기 위해서다. 저기다 비문들. 지금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역사의 퇴적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우라르트 왕국은 세 가지 시대적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까지 우라르트 레이어고요. 이 거대한 자연 바위와 그리고 이 성벽들,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석재들이 전부 다 우라르트 레이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곡물 저장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이는 풍경, 이런 것들이 바로 아라랏 왕국의 정수죠. 바로 아라랏 왕국의 아라랏 왕국의 정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잔틴 시대, 셀주크 시대, 아르메니아 시대의 중세 레이어입니다. 요새 우리가 올라오면서 봤던 그런 전체적인 성벽 구조와 그리고 중간에 봤던 성벽문, 이런 일부 구조물들이 돌을 덧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 돌들을 다 덧대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오스만 레이어가 있습니다. 15세기의 오스만 레이어였고요. 요새 꼭대기 쪽에 붙은 붉은 성벽들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눈 때문에 가려져서 거의 다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제 뒤에 보이시는 이슬람 모스크, 그리고 미나레트 첨탑 등 다 오스만 레이어 때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모스크인 것이죠. 이 밑에 중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중간면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590년, 270년을 호령하던 우라르트 왕국은 마침내 역사에서 퇴장한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고대 비문들이 증명하듯 그들은 이름만 바꾼 채 같은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의 아르메니아가 되었다. 그렇다. 이곳 반은 옛 아르메니아의 수도다. 그리고 그 후 서기 301년 로마 제국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서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대홍수 직후 방주가 처음 닻을 내렸던 아라랏 산들, 그 위에 세워진 맹렬한 우라르트 왕국, 그리고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한 아르메니아. 마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민족처럼 느껴진다. 이 거대하고도 지독한 연결고리를 그저 역사의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그럴 수 없다. 진흙으로 만든 성벽입니다. 이 벽은 무려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약 2700년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래된 진흙 벽돌인 거죠. 우라르트인들은 거대한 벽돌을 깎아서 진흙으로 다진 뒤에 계속 진흙을 덮어서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 벽이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래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 없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저희 해쪽 속에 히타이트 하투샤 왕국에도 갔었잖아요. 거기도 거의 대부분의 성벽이 진흙으로 만든 성벽이었는데 그곳은 복원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층승 발자국이 제국을 지키겠다고 피땀으로 깎아 만든 단단한 돌틈. 지금은 그저 이름 모를 작은 새들만이 날아와 지친 날개를 접고 쉴 뿐이다. 인간의 도끼를 품은 야망은 허물어져 결국 새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지만 그 돌에 켜켜이 쌓인 시간만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리킨 땅은 이렇게 내 발밑에 실제하고 그 고대 왕국의 돌들은 지금 내 손끝에 만져진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고 가르치는 모든 다른 기적들과 진리들 역시 허구가 아니라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며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제 저희는 이 제국의 교만한 요새를 내려가서 저 언덕 아래에 보이는 호숫가로 가려고 합니다. 저 호수 한가운데는 아주 작고 외로운 섬이 하나가 떠 있는데요. 그곳에는 거대한 칼과 창 대신에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끝내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바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진짜 영원한 제국을 건설한 그곳을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성벽에 서늘한 감동을 뒤로하고 내려오면 성벽 밑동에 웅크리듯 남아있는 오래된 집터를 볼 수 있다. 하늘과 닿은 저 아찔한 벼랑 끝에 왕들의 맹렬한 야망이 세워졌다면 가장 낮은 이 땅에는 수천 년 전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아냈을 평범한 사람들의 진득한 일상이 묻혀있다. 제가 밟은 이곳은 우라르트 시대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청동기 시대 때 발견된 집터라고 합니다. 다 진흙으로 되어 있는 벽돌집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경험인 것 같아요. 750m에서 150m 정도 면적의 청동기 시대의 하나의 마을이었던 거죠.
나라바비 güzelbesir이라. 그렇게 반요새를 나와 반대편 성벽까지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대한 천연의 장벽, 수직으로 깎아지른 바위산의 민낯이 시야를 완전히 덮쳐온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까마득함과는 또 다른 숨이 턱 막히는 위압감이다. 실제로 서보니 역사책 속에 100m 높이의 요새라는 문장이 얼마나 얄팍한 활자에 불과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반 요새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제 뒤에 차 보이시죠? 저희 차인데 진흙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내려서 여기 반 요새 또 중요한 하나의 유적을 보려고 합니다. 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벽면에 새겨져 있거든요. 성벽에서 고개를 돌리니 끝없이 이어진 시린 설산 아래로 처연한 아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길이 완전 진흙입니다. 그래서 푹푹 빠져요. 그렇게 한참을 걸으니 깎아지르듯 매끄러운 암벽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흔적이 나타난다. 지상에서 까마득히 높은 곳, 마치 거인의 칼로 두부를 도려내듯 반듯하게 파인 거대한 사각형, 그리고 그 안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정교한 쇠기 문자들. 우라르트가 멸망한 후 이 땅을 집어삼켰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영화 300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그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2500년 전에 새겨놓은 거대한 비문이다. 이곳 절벽에는 우라르트 왕국의 놀라운 굴착 기술과 암벽 기술을 보여주는 8개의 무덤, 왕실 무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아르규시티 1세 무덤인데요. 무덤 입구의 외벽에는 방대하게 새겨진 왕의 군사 업적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벽면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반면 이 요새의 서쪽 끝에는 사르두르 탑이 있습니다. 우라르트의 최초의 창시자이자 왕인 사르두르 1세가 세운 탑입니다. 이 거대한 왕의 비문에는 아시리아어로 새겨져 있는데요. 나는 위대한 왕, 온 우주의 왕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사두르 1세가 선포하는 이 글귀는 비록 2800년이나 지났지만 왕국의 자부심을 아직까지도 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 뒤에 보이시는 크세르크세스의 비문입니다. 반 요새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라르트 왕국 이후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이쪽 절벽 남쪽 한 20m 정도를 올려다 보면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비문이 보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그리고 바벨론어 3개의 언어로 새겨진 이 비문은 비록 25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치 어제 새긴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보존 상태를 자랑합니다. 원래는 그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대왕이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저 비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두 거대한 제국의 문명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이 왕국을 더 둘러보고 싶은데요. 아직 저희는 가야 할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